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 사진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승희 아나운서가 여기요. 이렇게 낙상 마렵다라고 돼 있는 표현하고 분조장 올라오는 중. 그러니까 신생아의 사진을 두고 저런 표현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접하고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 간호사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간호사가? 네. 그리고 이 아기는요,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신생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간호사는요, 이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그 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아기 사진과 함께 그 간호사가 어떤 메시지를 달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 마렵다. 예. 네, 이 뜻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저게. 어떤 뭐 그 단어에다가 마렵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그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마렵다는 게 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낙상시키고 싶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또 이런 의미를 담은 사진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분조장 올라오는 중 이렇게 적었는데 저 분조장이란 말은 분노 조절 장애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사진과 함께 그 시간이 적혀 있기도 했었어요. 예. 그게 3시 한 30 몇 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까지 아기가 잠을 자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난다. 그거를 분조장 올라온다. 분노 조절 장애 올라온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 이건 부모뿐만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걸 보면은 조금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직업 의식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지 5일도 안 된 신생아는 진짜 요만하거든요. 그렇죠. 떨어뜨릴까 봐 부모도 덜덜덜 떨면서 아이를 잡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축복하고 보호하고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가 저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과 어떻게 보면 뭐 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내 아이 정말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아이가 누군가에겐 저렇게 조롱거리와 비하와 말 못하는 아이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말을 듣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예.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저 간호사는 어떻게 간호사가 됐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부모님도 너무 속상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신생아가 나와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지금 병원 이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더 보호가 필요한 아이였다는 상황에서 예. 이 소식을 알고 이 부모는 혹시 내 아이에게만 이랬나 다른 아이도 이렇게 공격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 예.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지금 산모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울고만 있다라고 하고요. 아내가 쓰러질까 봐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병원 측에서 적절하게 또 관련된 사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아서 예. 더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 아동학대 혐의로 이 간호사 병원장을 고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신생아 아버지의 이 부분일 것 같아요. CCTV가 그 안에 없답니다. CCTV가 없으니까 단순히 저 사진 몇 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당연히 부모로서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은 병원 측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실제 병원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병원이 우선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본원 간호사의 SNS를 통한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다. 개인의 일탈이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호사를 즉시 근무에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간호사가 사직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 확인이 됐고요. 예. 다만 그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징계를 좀 내릴 좀 예.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고소했다고 했죠. 그럼 병원은 이런 입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냐면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이 불법 행위로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할 그 사용자인 병원 측에서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도관리 책임을 다했고 개인이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일탈이라고 이렇게 사안을 축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어떤 신생아 부모가 이 병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진지한 사과, 진지한 방성,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위치인데 예.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만 하니 이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대한간호협회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다. 근데 강승희 아나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 아이에만 저런 일이 있었을까? 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은 아이가 이 아이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최소 3명이 더 있다 이런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현재는 주장이죠, 제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또 다른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몇 명의 아이가 학대를 더 당한 걸로 보인다. 이런 증거도 갖고 있다. 지금 해당 그 피해 부모는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간호사만 내세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 아니겠느냐. 지금 피해자 부모가 그래서 더 좀 분노가 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